사드가 다시 이슈로 된 건 5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사기 추가 반입을 두고 격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1개 포드다. 1개 포대는 사드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개 반입을 사든 에게 포대가 들어온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유가 어찌됐든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주변에서는 반미 시위대 등이 시위를 하면서 사드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현재 사드는 주한미군이 헬기로 연료를 운반하고 있다. 문제는 헬기로 옮기는 연료의 양이 적어 사드 운영에 지장을 받는다는 일본 배치한 사드 2개 포대와 러시아가 배치한 러시아판 사드 S-500. 에는 조용한 중국 이미 월간 조선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사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고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지만 사드 몇 가지 되짚어보자면 중국 공격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드는 순수 방어 무기 체계로 사드 미사일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탄두 자체를 전자파 유해성 운운하지만 사드 이외에 우리가 자주 드나드는 공항을 비롯해 레이더가 운용되는 지역에서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만 유독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 사드 배치를 두고 보복성 조치로 110을 내린 중국으로 인해 국내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는 중국판 사드와 러시아판 사드를 운영 중이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로 알려진 캔보는 탐지 거리 3,000km 나된다. 레이더의 방향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러시아도 러시아판 사드 미사일로 불리는 S-500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과 함께 반경 6,000km를 감시하는 볼은 엔슈레이더2. 이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아무런 반대를 표명하지. 러시아가 국영 매체 등을 통해 러시아의 볼은에 슈레이더는 중국에 파리 한 마리도 포착할 수 있다고 선전한 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입을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보복 조치와는 판이하게 다른 대응이다. 중국은 심지어 중국판 사드 미사일 격엔 흠치 -9를 중동 등으로 수출. 외신의 반응 중국의 사드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2,416억을 위해 공중으로 발사된 사드 미사일. 미국이 운영비 1조 원가량이 들어간 은사들을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대의를 반기지 않는 한국의 상황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영국을 대표하는 더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한국에서 발발된 사드 논란을 분석하는 기사. 사드에 불안해하는 중국이 잘못된 이유를 냈다. 부제는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핵무기의 위협이. 이 기사를 보면 중국의 한국 사드 반대 논리는 비합리적이고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먼저 중국의 한국 사드 반대 논리 2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한국의 사드 레이더가 너무 강력하여 중국 내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중국의 해고 유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 둘째, 사드 미사일이 요격한다는 중 장거리 미사일의 요격고 이는 미사일 발사 최종 단계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유효고도는 40에서 150km다. 한국과 북한은 너무 가까워 이 정도 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것은 핑계일 뿐 실질적인 사드의 대상은 중국이다. 이 2가지가 사드 반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2가지 이유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 배치된 2개의 사드 포대를 근거로 됐다. 일본에 배치된 2개의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이미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첫 번째 반대 이유는 말이 안 된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사드 기지에서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외적 전체를 보기 어렵고 요격을 감행해 더라도 요격 성공률이 높은 발사 최종 단계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지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사드에는 감시 모드와 요격 모드가 있는데 이 두 모드 간 전환에 5시간 이상 소요되고 소프트웨어 교체가 불가피하다. 국에 배치된 사드, 가중국 감시를 위해 감시 모드를 가동한다면 최소 5시간 이상은 북한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진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날아간다. 면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3만 명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사드 레이더의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중국 측에 제공할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또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사드 레이더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전파 교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드 레이더의 중국 감시를 막아낼 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의 양과 종류를 거론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월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4발을 발사한 당시 이 미사일이 낙하한 지점은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시험이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명분이 있다고 했다. 미 크시즈 사우디아라비아는 14조 원 들여 미국 사드 배치 요청. 6월 7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산하의 미사일 전문 해당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인 미사일 위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유예 소식을 전했다. 현재 배치된 2기의 발사대를 제외한 나머지 4기 발사대 배치가 유례되었다는 내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 사드 배치가 너무 서둘러 진행된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시즌은 한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124조 원 규모의 군비 제안이 체결된 것을 백악관 등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알렸다. 이 군비 제안안에는 7개의 사드 고대 배치 계획이 포함됐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미국의 7개의 사드 비용인 약 14조 원 정도를 지불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이번 군비지 안에는 사드 외에도 7조 원의 돈을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한국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조 원의 돈을 내고 미국으로부터 사대를 6월 8일 CNN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유예했다라는 기사를 냈고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 배치가 2018년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랜드 연구소 중국의 사드 반대와 북한 저지에 미국의 정책 달려있어. 같은 날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는 미중 형제안보검토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대 정부 제출 보고서를 냈다. 앤드루 스콥의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A4 용지 11장 분량으로 제목은 중국과 북한이 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최근 중국은 북한의 ICBM 개발 추이 등을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동북아의 미국 본민국에 배치되는 사이도 경계하고 있다고. 보고서의 결론 부분 내용이다. 한반도는 중국에 있어 매우 민감한 자산이며 중국은 북한에 급격하게 발전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가할 군사적 행동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작전 능력 향상 및 동맹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현재 중국이 고려하는 것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외부자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지 정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 부품 관계에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감에 따라 정신없이 날뛰며 핵무장일 북한을 저지할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랜드 연구소는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미국이 향후 정책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명분 및 북한을 다스릴 방법이 있다고 봤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 정당성 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 등을 미국이 가지고 이 헤리티지 재단 한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해야 할 7가지.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6월 12일 한국은 사드가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동북아 전문가이자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가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사이와 연결된 한국의 언론 보도 내용뿐 아니라 4대의 기술적인 능력 등 광범위한 부분이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요지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비핵화의 협의와 유사한 방안을 북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나 북한은 이를 명백히 거부한 바 있고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